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0년 6월 20일 이제 공채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느끼실 거예요. 점점 과거로 가면 갈수록 야 너무 쉬웠다. 시험이.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특히 학계론. 법규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거든요, 계속. 근데 학계론은 진짜 난이도가 훅훅 뛴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래서 올해 2024년 시험, 그죠? 내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저 벌써 기대해야 된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약간 이제 벌써 이제 걱정 반, 약간 기대 반,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도 준비를 잘 해야겠죠. 학생들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거고, 그죠? 자, 일단 5개년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0일 공채 문제. 자, 1번. 연쇄 반응 속도를 줄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량의 물을 주스한다. 누가 봐도 주스죠. 2번. 할론. 자,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연쇄 부촉매죠. 맞죠? 3번. 연소물이나 화원을 제거한다. 제거. 에멀전 효과를 이용한다. 유화.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됐습니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소화약제 첨가제 중 주요 기능이 물의 표면 장력을 작게 하여 신부화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주는 것. 자, 물 첨가제 중에 부동제 뭐 하는 거죠,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에 어느 점을 보완하는 거죠. 맞습니까? 펜이 좀 미끄러워요, 여러분들. 진짜요. 직접 만져보실 분들은 만져보시면 좋은데 미끄러워요. 그래서 놓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 장갑을 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몇 번 놓쳤잖아요, 그죠? 자, 증점제는 뭐예요? 점도 증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애. 얘가 이거를 낮춰주는 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침투력을 좋게 하는 애고, 얘는 유화 효과. 그러니까 지금 적응성을 높여주는 것은 했을 때 몇 번이다, 여기? 네. 3번이다, 3번. 자, 그리고 3번 문제. 이때 계산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거 계산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그랬습니다. 그럼 뭐 FM으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를 다 줬어요, 지금 연소 범위를, 그죠? 그래서 메탄이 5, 2, 그죠? 에탄이 12.4에 마이너스 3, 3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위에가 이제 뭐 9.4 이렇게 나올 거고, 뭐 3.1 정도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프로판. 이것도 마찬가지. 9.5에서 2.1을 빼고, 여기 또 2.1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 이제 위에가 7.4, 아래가 2.1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갔을 때 여기가 3, 110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요게 또 이제 갔을 때 한 5 정도 들어가겠네요. 한 3.5 정도 나오네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요, 지금 1884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에서 1.8을 빼고, 그리고 1.8을 나눠주는 거죠. 그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6에 6.6에 1.8. 그죠? 이것도 나눠볼까요? 3, 54. 여기가 54가 될 거고, 여기가 0에 2에 1. 맞나요? 그럼 여기가 한 6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6. 한 3.6 정도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그럼 가장 큰 거, 얘네요, 얘. 부탄. 제가 어차피 얘가 얘. 그죠? 얘가 얘. 얘가 얘. 얘가 얘. 자, 탄소수가 늘어나고요. 여러분들, 탄소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하다 그랬죠. 누가 봐도 부탄이에요. 이건 계산을 하나 많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그 순위니까. 얘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 그죠? 그리고 위험도뿐만이 아니고 우린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연소 범위의 어떤 넓은 정도. 연소 범위 넓은 정도는 요 순서라 그랬죠. 매 부부. 연소 범위가 넓은 정도는.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 정답 4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조선시대 1426년 세종 8면 금화도감. 2번 일제감정기 1925년 최초 소방서. 3번 미군정 시대인 1946년 중앙소방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다 맞는 거라고요. 자, 4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소방법 제정 아니라 그랬죠. 58년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5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리타팅 챔버. 리타팅 챔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리타팅 챔버는 습식에 달리는데 대표적으로 뭐를 하는 장치다? 오작동 방지를 하는 장치다. 그죠? 그래서 리타팅 챔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위에 압력 스위치가 달려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 만수가 되면서 물이 꽉 차면서 이 압력 스위치에 신호가 들어가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물이 확 차지 않고 오동작에 의해 물이 찔끔찔끔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에서 자동 배수를 해준다 그랬죠? 자동 배수? 그래서 우리는 리타팅 챔버 물어보면 무조건 오작동 방지로 가져가면 된다고요. 무조건.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6번째. 소방시설의 분류와 해당 소방시설의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옥내 소화전, 토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대표적인 소화 설비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재현 요거는 활동. 소화 용수 설비 요것도 활동. 4번 소화활동 설비, 시각경보기의 경보 설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요즘도 나왔잖아요. 그죠? 토스 해주는 거라니까. 너네 한 문제는 그냥 좀 쉽게 맞출 수 있게 해줄게. 20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다음 7번째 화재 보고 규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최근 이제 갔을 때 지금 법에서 지금 규정상에는 요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요 2개 잘 보십시오. 근데 어차피 이 중요화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예전에 얘가 특수화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화재, 중요화재, 대형화재 이걸 예전에 꼭 암기를 했어야 됐어요. 규정상에. 잘 나왔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니까요. 두 번째, 화재 조사에는 화재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지만 예전에 기본법에 원래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법을 다 배우니까 법에서 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화재조사법으로 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옳은 복이니까 보고규정상에 지금도 있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8번. 우리나라 소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군정 시대에는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소방행정체제를 도입했죠.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최초로 자치소방체제를 도입한 시기다. 언제다? 미군정이다. 근데 몇 년밖에 못했다 그랬어요? 3년밖에 못했다 그랬죠 제가? 3년밖에 못했다. 두 번째, 1972년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광역은 이때 이후라 그랬죠, 그죠? 자, 세 번째, 소방공무원 분류상 경력직 공무원 중에 특수경력직이 아니고 그렇죠, 특정직. 맞습니까? 자, 네 번째, 소방공무원의 징계 중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감봉, 견책은 경징계가 맞는데 요 정직 있죠. 정직이랑 우리가 파면 그리고 해임, 강등, 네, 이런 거 이렇게 얘를 우리가 무슨 징계라고 합니까? 그렇죠. 중징계라고 합니다. 중징계. 됐죠? 네. 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옳은 거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더라. 9번. 화재에 대해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낮은 산소 분압. 그러니까 이건 낮은 산소량, 산소 분포 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염 없이 일어나는 연소를 훈소. 오케이. 니은번. 목조 건축물 화재는 유리와 가스 화재와 달리 일반적으로 무염착화 없이 발염착화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이 목조 건물 화재는 무조건 뭐를 거친다 그랬어요? 무염에서 발염. 이런 유류나 지금 여기 가스 이런 애들이 그냥 바로 발염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D급번.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 면화류, 합성수지 등의 가연물에 의한 화재다. 리을번. 전손한 건물에 이게 입체 면적 손실이죠. 입체 면적 손실이 70% 이상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우린 기억 뒤에 리을로 해서 정답을 4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다. 다음 10번. 화재 진압 시 주수소화에 적응성 있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황화린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질산 에스테리류. 자, 얘가 몇 류예요? 5류. 그래서 얘는 2류 위험물이죠. 그죠? 자,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가 가능하다. 자, 유기금속 화합물. 그죠? 알칼리 금속의 거산화물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금수성, 대표적인 금수성. 요거 1류 산소 발생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되는 거 몇 번밖에 없다라는 거 제 말은 2번밖에 없다. 5류의 대량 주수 가능한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뭐가 발생해서 안 되는지도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증기폭발은 폭발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류 중 기상폭발. 이미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상폭발이 아니고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응상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두 번째, 폭격은 연소 반응으로 발생한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것을 얘기한다. 맞죠? 블레비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외부 열원에 의해 과열이 되고 급격한 압력 상승의 원인으로 인해 파열이 되는 현상이며 폭발 물류 중 물리적 폭발에 해당한다. 맞죠? 세 번째, 폭발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외계라는 건 뭐냐면 안쪽에 있던 에너지가 이제 바깥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전환되는 과정에서 파열, 폭음 등을 동반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이것도 1번으로 그냥 단순하게 딱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야. 대신에 옳은 보기도 다 읽어보셔야죠. 그죠? 12번.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맞죠? 중앙위원회 왜 두는지 정책 시비를 위해 둡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를 총괄하기 위해 행안부에 그쵸 중대본 설치 목적 들어가 있네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들 맞는 보기도 체크해 두시고요. 세 번째, 소방서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아니죠. 무슨 기관이에요? 그냥 맞습니까? 네. 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뒤에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같은 시군구긴 하지만 정리해 두십시오. 이 정도는. 자, 됐고요. 자, 여러분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죠?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감염병. 무슨 재난입니까, 이거? 사회죠, 사회. 그죠? 얘는요? 환경, 사회, 사회. 미세먼지,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이거 다 사회 재난이에요. 황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환경적 영향의 재난이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회재난과 뭘로? 자연재난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자연재난. 왜 환이라고 썼을까요? 자연재난. 그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거니까 자연재난. 됐죠? 그래서 얘는 정답을 2번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고,
14번. 뭐 요거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런 종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재난관리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예방,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예를 실시한대요. 이게 이제 무슨 단계예요? 대비 단계. 재난 대응 훈련은 대비. 그죠? 재난 대비 훈련은 대비.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한다. 자, 얘도 무슨 단계? 대비. 됐죠? 얘도 대비입니다. 세 번째, 대응. 재난 피해 지역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자체 복구 계획을 시행한다.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다. 누가 봐도 뭐예요? 복구죠. 4번. 재난의 수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관리 자원을 비축, 관리, 통신수단 마련한다. 이거 다 어딥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비 단계죠. 그죠? 대비 단계. 이것도 대비. 맞나요?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몇 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 갔을 때 2번밖에 없더라 라는 거. 15번. 고발포인 2종 기계포 팽창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저발포는 20배 이하. 그죠? 고발포는 1종, 2종, 3종. 원래 크게는 고발포가 고8000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고8000인데, 여기가 이제 1종이 80에서 250. 250에서 500. 500에서 1000. 그죠? 지금 이 2종 기계포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 그래서 정답이 여기 갔을 때 2종이니까 어디더라? 여기더라. 여기. 그죠? 2종 찾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3번. 자, 됐습니다. 자, 16번. 요것도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화재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 면적이 있고요. A, 그리고 의류 1000kg과 고무류 2000kg이 적재되어 있다. 화재하중은 몇 kg per 메타제곱이냐. 의류, 고무, 목재 단위 발열량은, 자, 얘가 의류 단위 발열량, 얘가 고무 단위 발열량, 그쵸? 얘가 목재 단위 발열량이네요. 그럼 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결국 아래 분모에 4500은 있고요. 그죠? 바닥 면적 200.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1번 가연물 의류부터 5000에 1000 플러스, 그죠? 그리고 여기가 9000에 2000. 이거 너무 길다 근데. 그치? 제가 이거 그냥 날려버리라 그랬잖아요. 좀 간단하게 5 곱하기 1 바꾸셔도 된다 그랬죠. 1000으로 나눠서요. 9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요. 이 1000으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4.5. 이 소수점 잘 하시고 여러분들 0.2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어차피 답은 어떻다? 똑같더라. 이게 25.56 정도 나와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저는 계산 문제 중에서도 그나마 좀 쉬운 문제다. 아까 그 2022년 문제였죠. 그런 문제만 안 나오면 돼요. 그 이산화학 문제 있잖아요. 그죠? 17번. 화재 가옥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방금 이런 문제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너무 쉽다고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치? 왜냐면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싫어하거든. 왜 이런 계산 문제가 왜 나오냐. 이런 정도는 조금 푸실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하나의 여러분들 시선에서만 내가 얘기를 했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계산 문제가 정말 싫어요, 선생님. 계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 문제 어디까지 준비해 가야 될까요? 그죠? 계산 문제 나오면 저는 막 손이 떨리고, 여러분들, 생각났던 것도 안 생각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친구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고,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저는 그냥 안다는 가정하에 그냥 나가는 거니까. 이런 데는 제가 좀 차근차근 다 해드리거든요. 지금 근데 문풀 시간이다 보니까. 자, 17번 보겠습니다. 화재 가옥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옥도 정의 제대로 나와 있네요. 그죠?
화재 발생으로 당해 건물과 재산의 파괴, 손상. 두 번째, 최고 온도는, 자, 보세요. 질적 개념으로 강도. 오, 제대로 다 들어가 있죠. 지속 시간은 양적인 개념으로 하중. 오케이. 자, 네 번째 보십시오. 화재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 요소는 A-H 얘기하는 거죠. 얘가 환기 요소라는 애거든요. 계구부 면적에 비례하는 거죠. 제곱근이 아니고. 그리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됐습니다. 18번째. 고층 건물에서 연기 유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팽굴 풍공피. 그래서 팽창. 그죠? 그리고 굴뚝 효과, 풍압, 공기조화 설비, 피스톤. 맞나요? 그럼 모두 고른 건 뭐밖에 없어요? 아,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됐고 19번 보겠습니다.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액체 가열물의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해서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화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확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연소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가연성 가스의 연소 위험성은 증가하죠. 왜냐면 이게 넓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범위 자체가. 세 번째, 액체 가연물의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해도 혼자 계속 지속되는 최저 온도, 연소점에 대한 정확한 정의고. 4번이 왜 틀렸습니까?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 아니죠. 얘가 많아야만 발화점이 낮아진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겨울이 되니까 이게 정전기가 생기니까요. 이게 그냥 닿아도 뭐가 이렇게, 왜 또 안 나오지? 하여튼, 이게 필기가 잘 안 되네요. 네. 자, 20번 보겠습니다.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봐봐. 방금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이게? 네,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20번 보겠습니다. 사료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맞죠? 2번. 일반적으로 부도체 성질이 강하여 정전기 축적이 쉽다. 3번. 발생 증기는 가연성이며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가볍습니까? 무겁죠. 그죠? 사용량이 많은 휘발유 경유 등은 연소 하한계가 낮아 매우 연소하기가 쉽다. 인화하기가 쉽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옳지 않은 거 3번이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2020년 문제도 좀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최근 기출보다 훨씬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가 이제 20년 이후에 21년부터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학개론이. 아셨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19년도 문제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